안녕하세요, 상자입니다. 드디어 시작된 마블 대서사시 이터널스 바로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리뷰를 위한 일부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청에 참고해주세요. 줄거리 소개. 이터널스는 크게 셀레스티얼이라는 우주적 존재 그리고 뛰어난 능력의 소유자인 이터널스, 그들의 숙적 데비안츠로 구성됩니다. 이 둘은 셀레스티얼의 피조물이죠. 인간처럼 보이는 이터널스의 시선을 빌려서 지구의 인간을 둘러싼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시작되는 게 바로 영화 이터널스죠. 이터널스, 어벤져스를 대체할 새로운 마블의 히어로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그들의 슈퍼파워가 궁금해지는데요. 특징은 신화나 전설 속의 설정을 따온 점입니다. 그중 그리스 신화를 가장 많이 참고한 듯 합니다. 능력, 이름뿐 아니라 인간적이다 라는 그리스 신들의 특징까지 표현했죠. 다른 신화들에 비해서 실제 그리스 신화 속 신들은 드라마를 보는 듯한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사랑, 질투, 모함, 우정 등 초월적인 능력자란 것만 제외하면 인간과 유사하죠. 아마 이터널스가 인간이 아니면서도 첫눈에 인간을 좋아하게 된 건 바로 이런 유사성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게다가 이들은 각자 관계가 있습니다. 세르시와 이카리스는 연인, 스프라이트는 이카리스를 짝사랑하며 세르시를 질투, 그리고 스프라이트와 킹고는 우정, 테나와 길은 남매나 부녀급의 우정, 마카리와 드로이그는 썸과 우정 그 사이, 파스토스는 똑똑하죠. 흥미로웠던 건 테나와 길입니다. 길이 어벤져스의 헐크처럼 파워를 담당하고 폭주하던 헐크를 블랙 위도우가 컨트롤 해주었었죠. 그런데 이터널스에선 오히려 헐크 포지션인 길이 테나를 컨트롤 해줍니다. 외면은 비유지만 내면은 대비라고나 할까요? 세르시의 능력도 짚고 가야 합니다. 그녀는 길, 아테나, 이카리스처럼 싸움꾼 스타일은 아니기 때문에 왜 리더인지 의문을 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녀의 물질 변환 능력은 가히 넘사급입니다. 너무 사기라서 작중에서도 처음에 락이 걸려 있다가 클라이맥스에 가서 각성하는 식으로 조금씩 능력 사용을 풀어주죠. 잠시 타노스를 볼까요? 건틀릿을 착용하기 전 타노스도 워낙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그러나 리얼리티 스톤을 사용할 땐 히어로들이 다가오기도 전에 분쇄하는 모습을 보면 물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건 자칫 제한사항 없이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세계관 내 파워 밸런스를 크게 붕괴시킬 수 있죠. 그래서 영화를 보면 초반에 세르시가 압도적인 힘으로 데비안츠를 제압하는 모습은 볼 수 없었고 아직 변형할 수 없는 게 있다고 스스로 밝힙니다. 그러나 후반에 가선 셀레스티얼조차 잠재워버리죠. 심지어 그렇게 큰 힘을 사용하고도 전혀 지친 기색이 없다는 건 세르시의 능력이 상당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셀레스티얼, 인간에게 신으로 추앙받은 존재가 이터널스라면 이터널스에게 추앙받은 건 셀레스티얼입니다. 세계를 창조하는데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는 코스믹 에너지를 다룰 수 있는 셀레스티얼은 능력, 크기 등 모든 걸 이터널스를 압도하죠. 하지만 완벽하진 않은 듯합니다. 데비안츠를 컨트롤할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 게 본인의 실수라고 자백하거든요. 저는 저렇게 우주적인 관점을 지녀본 적이 없으니까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만 간단하게 말하자면 셀레스티얼은 정말 답이 없는 존재입니다. 본인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즉 개인의 목적을 위해 이터널스와 인간을 희생시켜야 하는 상황을 만든 거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만능에 가까운 존재라서 셀레스티얼의 개인 목적이 작품 내 인간들에겐 절대적인 순리로 여겨질 수도 있거든요. 마블식 프레임, 새로운 세계관이 시작된 이터널스이지만 역시 마블이 선호하는 핵심 소재들은 여전합니다. 일단 디즈니가 선호하는 사랑과 가족 감성, 12세 수위를 지향하는 만큼 동료 간의 우정,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애틋함, 이런 게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그러나 이 사랑 때문에 개연성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뭐든지 사랑이면 다 괜찮다, 사랑했던 사이니까 포기한다, 이런 마인드 때문에 결말 앞까지 와서 급격한 태세 전환을 보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마블 영화 특성상 영화 한 편으로 세계관 전체를 판단하긴 어려우므로 앞으로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또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킬 수 있는지를 물음을 던지는 것도 마블의 정석이죠. 예전엔 타노스가 담당했었습니다. 생존하기 위해선 절반이 없어져야 한다. 이번 이터널스에서는 수많은 생명을 탄생시킬 셀레스티얼을 위해 지금의 인간이 멸종해야 한다로 치환됐을 뿐입니다. 타노스의 물음엔 어벤져스는 당연히 반대했었고 그와 맞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오히려 타노스의 의견에 동조하는 견해도 있는 걸 보면 저 물음은 절대 가볍지 않아 보입니다. 쿠키, 이터널스의 쿠키는 총 2개입니다. 본편에 이어지는 내용보단 앞으로 무슨 스토리가 그려질지 예고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따라서 마구 떡밥을 던졌죠. 이제 다양한 이터널스들이 등장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선
이터널스 설정 덕분에 그들이 상상하는 게 무엇이든 원하는 캐릭터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인피니티 스톤처럼 5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전 우주에 수없이 퍼져 있다는 설정이니 말이죠. 다른 쿠키에선 세르시의 인간 남친의 가문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저주에 걸린 듯한 검, 죽음을 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약간 광전사의 느낌이 나죠. 엄청난 전투력을 제공하지만 검 주인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페널티가 있는. 그런데 아쉬운 게 말이죠, 저처럼 현대의 메카닉함을 선호하는 관객들에겐 올해의 마블은 좀 슬픕니다. 샹치 때 팔찌도 그렇고 이터널스 쿠키의 검도 그렇고 마치 중요한 소재들이 고대 판타지 소설에 나올 법한 유물로만 등장하니까 현대 느낌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앞으로 개봉할 영화, 드라마는 다양하고 그만큼 사람들이 원하는 부분을 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 마블이기에 벌써 실망할 필요는 또 없겠죠. 여러분들은 이터널스를 어떻게 보셨나요? 보신 분들께선 관람 후기를, 보실 분들께선 기대되는 부분을 적어주세요. 지금까지 상자였습니다.